정오 종합뉴스. (1월 20일)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노총이 9.15 노사정 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오늘 범야권 전략협의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차량용 연료인 경유 가격이 2007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서울 열차 승차권 예매가 오늘 오후 3시에 모두 끝납니다. 국민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한국노총이 9.15 노사정 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어제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스스로 역사적인 대타협이라고 자랑했던, 그리고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말했던 9.15 노사정 합의가 정부 여당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혀 휴지 조각이 됐고 완전 파기돼 무효가 됐음을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뉴스K 김지혜 기자의 보도를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우리 한국노총은 이제 더 이상 합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참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노사정 합의가 파탄난 책임은 정부 여당 측에 있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노사정 합의 이후에 이틀이 지나고 전혀 합의되지 않는 기간제법, 파견제법, 여당에서 만장일치로 입법을 했습니다. 한국노총과 분명히 합의한 내용만 입법을 하겠다. 서기를 맡고 있는 이인재 의원께서 각서까지 써주라는 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지난 11일 한국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기간제법 등 노동 5법과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 등 양대 지침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화를 요구하며 노사정위 탈퇴와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을 예고했습니다. 한노총은 정부의 양대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위헌 심판 청구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는 한편 4.13 총선에서도 조직적으로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과의 연대투쟁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양대 노총이 공동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강행 중인 노동구조 개편이 이번 총선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지혜입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쟁점 법안 통과 촉구 1000만 서명운동 참여와 관련해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개탄했습니다. 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노동조합 총연맹이 정부가 대타협을 위반했다며 파기 선언을 했는데 대통령은 경제단체들이 주도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하겠다고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의회 민주주의를 존중하길 바란다면서 노동법 개정을 날치기 강행 처리해 한꺼번에 국민의 지지를 잃고 타격받은 김영삼 정권의 전철을 밟지 말 것을 진심으로 충고한다며 레임덕을 강력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조계종의 노동인권 문제 전담기구인 사회노동위원회가 오늘 용산 참사 7주기를 기리는 추모영화 상영회를 개최합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용산 참사 7주기 추모위원회와 천주교 인권위원회, 인권재단 사람과 함께 오늘부터 22일까지 매일 저녁 7시 30분 광화문 독립영화 전용관 인디스페이스에서 용산 참사 7주기 추모 상영회 국가폭력 특별전을 엽니다. 이번 상영회에서는 용산 참사를 다룬 2개의 문을 비롯해서 밀양 아리랑, 나쁜 나라 등 모두 3편이 상영됩니다. 사회노동위원회는 이와 함께 오늘 오후 1시 용산 참사 현장에서 열리는 용산 참사 7주기 추모 대회 등에도 동참할 예정입니다.
서울열차 승차권 예매가 오늘 오후 3시에 모두 끝납니다. 오늘은 호남과 전라, 장항, 중앙, 영동선 예매가 각 역과 대리점에서 오전 11시에 모두 끝났고 홈페이지를 통한 예매는 오후 3시에 마감됩니다. 한 차례에 6매까지 1인당 최대 12매를 예매할 수 있고 결제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24일 자정 전까지 해야 합니다. 예매에서 남은 표는 내일 오전 10시에 살 수 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오늘 범야권 전략협의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 대표는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총선 승리를 위한 연대, 민생 살리기 공조, 정권 교체를 위한 정치연합 구상에 야권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 대표는 그 출발점으로 가칭 범야권 전략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겠다며 오늘 이후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국민회의 등 야권 재정당과 야권 지도자들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열린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기자회견 일부를 편집해 보내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보수독점 60년, 새누리당 집권 10년, 대한민국은 민생정치의 불모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더 나은 사회를 향해 나가고자 하는 정의당의 선장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배를 항구에 안착시킬 수 있는 것인지 고민을 거듭해 왔습니다. 저는 오늘 야당들에게 민생과 정권 교체를 위한 정치연합을 제안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 통치와 경제 실패로 우리 국민들은 몹시 고단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야당은 무기력에 더해 급기야 분열로 치달았습니다. 국민들은 인려 다야구도로 치러지는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로 절대 의석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닐까 몹시 걱정하고 계십니다. 모든 야당들이 혁신과 민생, 정권 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 말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으려면 국민들이 집권 세력을 제대로 심판하는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민생을 살리고 국민이 승리하는 정치연합을 제안합니다. 문재인 대표는 오늘 새 인재 14호와 15호로 정치평론가 이철희 두문정치연구소 소장과 권미혁 전 한국여성단체연합회 전 대표를 영입했습니다. 이 소장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부소장과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등을 역임하며 여론조사와 정책, 전략 등 다방면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권미혁 전 대표는 여성과 미디어 분야에서 시민운동가로 활동해왔으며 여성민우회 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를 역임했고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을 지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살아계셨다면 탈당, 분열 이런 것을 만류하셨을 것 같다며 안철수 의원의 발언에 맞불을 놨습니다. 정 의원은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노무현 대통령의 여러 정치 구호는 원칙과 소신 그리고 국민 통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역 감정 결국 이것도 이제 분열이고 그래서 그걸 통합하고 극복해보자 하는 것이 정치적 소신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탈당 분열 이것을 만류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누리당이나 아니면 다른 당에서 돌아가신 분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앞서 어제 안철수 의원은 김종인 위원장의 역입은 원칙 없는 승리라도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살아남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식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있었다면 절대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부산 사흘 출신 조경태 의원이 새누리당에 입당하더라도 철저하게 민주적 절차에 의한 당의 룰대로 경선을 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평소 조경태 의원이 주장하던 것은 새누리당의 정체성과 같은 입장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견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같은 부산 지역 의원인 조 의원과는 자주 만나서 대화를 많이 했다면서도 입당을 제안하기 위해 접촉하진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영국 대기업 옥시가 만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사망 원인을 밝히고도 책임지지 않고 있음을 비판했습니다. 어제 뉴스K 기자회견 영상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한 결과 이것이 가습기 살균제라는 이런 화학 제품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밝혀진 시점이었고요. 저는 저희 집사람과 뱃속에 있던 태아가 그때 당시 사망했고요. 지금 생존해 있는 이제 아들이 지금 폐섬유를 앓고 있습니다. 너무 개탄스럽습니다. 정부는 저희가 보장되어 있는 권리 자체도 지켜주지 않고 정부가 그런 권리를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고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을 가습기 살균제에 의해서 이제 2009년도에 잃었습니다. 항의차 영국에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옥시 본사를 상대로 지금 영국 국제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왜 그렇게 자비를 들여가면서 시간을 들여서 영국 옥시 본사까지 가서 항의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고 정부가 상대로 영국 옥시 본사를 상대로 앞장서야 되는데 이런 개인이 직접 기업을 상대하는 것도 힘들고. 초등학생 시신 훼손 사건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시신에서 아버지 최 씨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갑작스러운 충격의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과수 관계자는 최근 부검 결과 갑작스러운 충격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뇌출혈이나 골절 등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1차 소견대로 숨진 최군의 머리와 얼굴 여러 군데에서 멍이나 상처로 인한 변색 현상이 발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군이 심하게 구타를 당해 사망했을 가능성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청남도와 전라남북도, 제주도는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지방과 경북 내륙에는 내일까지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고 낮 최고기온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대에 머물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3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오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제작 이정일, 진행의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 국민라디오